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의 5조 사회자를 맡은 김소연. 대상자를 소개할 이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를 둘러싼 가족 간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요? 네, 저희가 선정한 대상자의 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간호를 계획,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정된 대상자가 당뇨를 앓고 있다는데 당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는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대사성 질환으로 혈액 내 당 수치가 높아져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오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큼 가족의 지지가 치료에 상당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대상자는 또한 당뇨의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성 신증도 앓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잃어서 평생 투석 치료를 해야 하는 말기 신질환의 주요 원인이죠. 그럼 당뇨와 우울증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상자는 우울증으로 인해 건강관리 의지가 더 저하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 대상자의 가족 간호 과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가족 간호는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족 간호란 가족 구성원 개인과 그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다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의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간호학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족을 배제한 채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서적, 육체적 기반으로서의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가족의 정의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학자들에 따라서 가족은 이제 다르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핏줄로 연결된 고유한 문화를 공유하는 소집단 정도로 정의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한 대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자는 경북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58세 여성으로 남편과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울증을 진단받고 2019년에는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대상자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2012년부터 부부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생계를 대상자 혼자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요. 2019년에는 당뇨까지 진단을 받으면서 인슐린 자가주사 치료를 시작하게 됐지만 그 다음 해에 저혈당 쇼크가 오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대상자를 간병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둘째 딸이 책임졌다고 해요. 2021년에는 당뇨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이 생겨 현재까지 주 3회 병원에 내원하여서 혈액투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농사일을 하다가 허리 부상까지 입어서 그 거동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족 내부에 다양한 사건이 있었군요. 빠르게 가족 구성원 정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상자는 58세 여성 김땡땡님이시고 현재 우울증과 당뇨 그리고 당뇨병성 신증을 앓고 계시고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 다소 낡은 주택에 거주 중이시며 부모님 두 분 모두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당뇨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며 당뇨이지만 남편의 영향으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 이땡땡님은 하루 소주 2병을 드시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계시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다고 합니다. 역시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 이땡땡은 현재 집을 떠나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녀 이땡땡은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대상자의 주 보호자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에 대한 불만이 크고 최근 당뇨 전 단계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각 가족 구성원의 니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적 요인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자의 경우에는 평소 우울감이 좀 심하지만 그나마 딸에게 속내를 털어내는 편이고요. 대상자만의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 없으니까 가족끼리도 함께하는 취미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자이지만 교회에 가지 못해 집에서 예배를 대신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상태를 봤을 때 농작물 수익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연금과 아들의 용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거주지는 화장실 누수도 있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 있는 등 아주 낡은 1층 자가주택에 이제 살고 있었고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는 심한 우울감으로 인해서 농산물을 팔러 간다는 그 목적 이외에는 이웃과도 적극적인 소통은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도 거의 없었고요. 거의 유일한 지역사회 간호수단인 보건소도 집과 30분 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이유로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등 자가간호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족의 권력 구조 또한 문제였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인 남편을 대신하여 대상자가 가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능적인 요인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가족의 애정 기능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과 대상자의 관계에서 요구 인식도 그리고 상호 지지성, 친밀성, 결합성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기능적 측면에서는 대상자는 아직 우울증에 대한 이 약의 복용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고요. 짜면서도 많이 먹는 식습관, 그리고 질병 예방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건강 관련 문제점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본 사회문화적, 환경적, 기능적 요인을 토대로 대상자의 수학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먼저 살펴볼까요? 네, 모든 사전 결과를 종합했을 때 나타난 대상자의 강점으로는 딸과의 사이가 그나마 좋다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인지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자가 투여가 가능한 것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이 대상자의 강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간호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예배를 지내면서 그래도 종교 활동을 조금이나마 이어나간다는 것과 딸이 투약과 관련을 해서 어느 정도 지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딸과 함께 병원에 내원한다는 것, 마을 사람들과 소극적이긴 하지만 주 3회 정도는 교류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약점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과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첫째 아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생계를 대상자 혼자 이어나간다는 것, 오히려 운동 없이 인슐린에만 의존한다는 것, 취미 활동도 없고 질병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협 요인에서는 대상자의 집과 보건소,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상당히 좀 멀었고요. 주거 환경도 상당히 낡았고 당뇨가 있음에도 식이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반복되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강점과 약점들이 눈에 띄는군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간호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대상자의 경우에는 인지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의 소통과 지지 체계를 충분히 증진시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종교 활동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적 지지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병원에서 질병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여서 약물 복용의 거부감을 줄이려고 하고요. 이웃과의 소통도 증진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서 올바른 운동요법도 교육하는 쪽으로 간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증인 남편에게도 보건소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주거 환경도 재정비하고 식이습관도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지역 일자리 사업 연계를 통해 대상자 혼자서 생계를 짊어지지는 않게끔 할 것이고, 앞으로 상담 치료도 연계함으로써 대상자가 느끼는 우울감 또한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상자와 대상자 주변을 둘러싼 요소들을 도식화해 보았는데요. 사회 지지도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와 딸, 그리고 종교, 지지 정도는 강하지만 아들과 남편, 그리고 보건소, 이 지지 정도는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가족 밀착도고요. 남편을 중심으로 대상자, 그리고 아들, 딸의 갈등 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가족끼리 사이가 좀 소원한 편이고요. 대상자와 딸만 친밀한 정도로 보이고 있네요. 외부 체계도를 살펴봤을 때 친구를 만나는 걸 좋아하지만 대상자를 간병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 관계가 소원한 딸이 눈에 띄고요. 남편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또 보건소와도 관계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가족 질병 관계를 나타낸 가계도고요.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대상자의 이제 주요 사건을 정리한 표인데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이제 사회문화적, 환경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정한 것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주요 간호 진단을 5가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전반적인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거로 안전 영역에서 건강을 증진하기에 부적절한 공간, 자원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관계와 이로 인한 신경질적인 말투를 근거로 대인관계 영역에서 부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울증, 가정불화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가족 구성원 간의 교류 부족을 근거로 정서 영역에서 슬픔, 무기력, 무가치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 거동이 불편하고 이 영향으로 체중이 증가한 것을 봐서 이제 가동 범위의 제한, 이 진단을 내릴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짜고 많게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그 습관을 근거로 영양 영역에서는 불균형적인 시기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대상자의 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방식으로 선정하여 슬픔과 불균형적인 시기의 중요성, 변화 가능성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슬픔, 무기력, 무가치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대상자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항우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약물 이행도가 낮아 호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불화와 본인의 질병 상태로 인해 더더욱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대상자의 자가간호 정도를 가장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인지, 의사소통 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진단을 1순위로 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인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식이요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악화의 가능성을 이유로 불균형적인 시기, 이 진단의 중요성을 또 마찬가지로 높게 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상자의 자가간호 능력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쪽으로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 2순위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3순위 가동 범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치명적이므로 중요성은 높지만 이 골격근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좀 힘드니까 이 3순위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호 수행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정한 슬픔, 무기력, 무가치라는 간호 진단의 간호 목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순위 진단인데요. 5가지의 구체적인 목표 위에 2가지의 일반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상자는 자신의 의지로 자가간호를 수행하고 가족, 이웃과 교류가 증가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슬픔의 간호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대상자가 현재 우울증 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상자의 감정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우울증 약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할 것입니다. 또한 식사 같은 것도 가족끼리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서 가족 간의 대화 빈도를 늘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대상자가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인 이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이 예배도 좀 더 빈도를 늘려서 대상자 영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취미생활이 없는 대상자에게 좀 일상의 기쁨을 누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불균형적인 시기의 간호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다음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대상자 자신의 의지로 건강 증진이 가능한 시기를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균형적인 시기의 간호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양에 관해 대상자의 지식 정도를 사정한 후에 당뇨 관리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을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식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의뢰할 것이고요.
또한 현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이 보조기구 사용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식사 준비에 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계를 지금 대상자 혼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기타 재정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패치 우선순위의 세 번째인 가동 범위 제한은 대상자의 최근 척추 부상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간호 목표와 간호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우선 대상자의 재활 의지부터 파악하여 운동의 필요성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 혹은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것이고요. 또한 보조기구 사용에 있어서 너무 의존하지 않게끔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할 것입니다. 대상자의 낙후된 주택으로 인해 공간 및 자원에 대한 간호 진단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간호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주 환경에 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계획이고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려고 합니다. 추후 지속적인 사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지도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역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거주지 보수 공사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도 대상자 자택에서 거리가 꽤 먼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체 혹은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하여 이를 개선시키는 데까지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부부 관계 악화, 큰아들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부적절한 의사소통 기술도 간호 진단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간호 목표는 무엇인가요? 남편, 아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리고 이웃과의 교류,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 이것들을 모두 이끌어내서 궁극적으로 가족 모두가 개선된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럼 간호 방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불안 정도를 사정하고 현재 느끼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서적인 교류의 그 중요성도 교육을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 대상자 그리고 그 가족 그분들만의 시간을 가지게끔 가족 회의를 좀 열어주는 등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드릴 계획입니다. 각 간호 진단에 따른 평가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픔, 무기력, 무가치 진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와 평가 횟수가 궁금한데요. 네, 총 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문항의 배점은 5점, 3점, 1점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항으로 대상자가 한 달에 몇 번 종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두 번째 문항으로 대상자는 남편, 아들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연락했는지, 세 번째로 대상자가 가족, 주변에게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 네 번째로 대상자는 우울증 치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 문항으로는 대상자가 한 달에 취미활동 프로그램에 몇 회씩 참여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따라서 총 몇 점 이상을 유지해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에 따른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최소 25점 만점에 13점 이상은 되어야지 달성 수준 보통이 되는데요. 대상자의 경우에는 총 21점으로 높은 달성 수준을 보였습니다. 종교활동 참여 횟수, 가족과 연락하는 횟수, 취미활동 참여 횟수 등 모두 다 개선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아주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불균형적인 식이식 진단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도 평가 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2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할 것이고요. 대상자는 식단 조절에 대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대상자는 한 달 이내에 체중이 2kg이 감소했는지 볼 계획이었고요. 대상자는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하면서 아주 높은 목표 달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가동 범위 제한은 어떤 평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상되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총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대상자는 보조기구를 통한 보행운동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이때 하루 3회 20분 이상 보행운동을 수행한다면은 이제 그것을 가장 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볼 것이고 이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보호자와 가장 함께 참여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는 ADL을 어느 정도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이것을 평가를 할 때에는 모든 ADL 항목을 대상자 혼자서 수행하는 것에 가장 높은 배점을 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을 때 대상자는 15점 만점에 11점을 달성하며 우수한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한 공간 자원 및 진단은 직접 간호를 제공해주기보다는 타 기관으로의 연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어떤 평가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상자가 일주일에 몇 번 지역 보건소를 통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대상자의 주거 환경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 주변의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대상자는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하면서 매우 높은 목표 달성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평가 계획은 무엇이고 대상자의 달성 정도는 어떠하였나요? 네, 마지막 진단을 평가할 때에는 총 3가지 문항의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가족 모임을 어느 정도로 가지는지, 대상자의 지역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대상자의 지역 주민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긴 했습니다. 평가 결과 대상자는 15점 만점에 13점으로 높은 달성도를 보였고요. 가족끼리의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아 만족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간호 계획을 보면 몇몇 간호 계획은 타 의료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때 간호사의 역할은 물론이고 각 의료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팀 협력을 통한 간호 접근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그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꼽아봤을 때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대상자의 요구와 팀 구성원의 요구, 이것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간호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구성원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준 물리치료사, 그리고 지역보건의 핵심인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을 준 영양사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 의료팀의 역할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의사가 처방한 약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교육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물리치료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도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대상자를 위한 맞춤 식단을 영양사가 구상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각종 자원이나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 기관으로의 연계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의사소통 증진과 갈등 조정을 위해서 간호사가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저희 팀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요. 이론을 실제 간호 과정에 접목시킨다는 것이 좀 어렵긴 했지만 대상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한 환자를 넘어선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그 사회, 의료 체계를 바라보는 그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간호 지식과 지역 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간호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이렇게 간호를 하면서 이론 그리고 현실의 그 차이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가족 사정, 신뢰관계 형성 등 가족 간호의 정석대로 실제 간호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아직 의료기관 중심의 간호가 우선시 된다는 것,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그닥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5가지 기능이 좀 다 충족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족 간호 과정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